네, 반갑습니다. 작은 명시 성공하게 프로젝트 연봉이 높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5년 만에 가장 추운 가을 날씨랍니다. 올해는 예전에 다르게 많은 더위도 없었고 그거에 비해서 비는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태풍으로 치자면 태풍이 지금 현재 올해 7번에 거쳐서 태풍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오는데 한 해 8개의 태풍이 올라오는 또 역사에 또 기록에도 남는다는 얘기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역사는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기록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순위도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처럼 뭐 태풍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역대의 한 해에 올 수 있는 태풍이 7번이었는데 지금 8번으로 온다는 얘기는 거의 역대급이라는 거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사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거에 이렇게 변화에 만큼 기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미용실도 똑같이 매출을 올리는 데서도 매출의 기록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올해 내가 목표한 기록 갱신했어. 내가 이번 달에 원하는 목표 갱신했어. 내가 오늘 하루 매출 최고 매출을 찍었어. 이렇게 우리는 항상 모든 기록은 항상 갱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운으로 가능해서 그런 기록 갱신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부분에 무언가가 그거를 꿈틀이는 그 움츠리는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발산을 했을 때 그런 기운이나 이런 가 모든 게 포섭이 됐을 때 그런 기운이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기술을 올리는 방법 플러스 뭐예요? 속도전이에요. 속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커트 요금을 받으면서 40분 1시간을 커트를 하면 하루에 10시간, 만약에 통상적으로 9시간,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쳐도 하루에 10몇 백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많이 벌어봤자 15,000원, 2만원, 커트 요금 1시간에 한 명씩 잡으면서 10시간이면 2만원 받는다고 해도 20만원 빼고 못 받는다는 거죠. 20만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한 달 내내 꼬박 일해도 600이에요. 600이면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의 지출이 나간다. 그럼 내가 350 번다? 350 많이 버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네. 생활이 있을까요? 아니, 절대 생활은 안 됩니다. 내가 월급으로 받는 거에 200 버는 거하고 내가 자영업자로 350 버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월급쟁이로 350 버는 건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월급쟁이로 350 버는 건. 하지만 자영업자로 350을 버는 거는요,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진짜 명확하게 200벌이도 못합니다. 자영업자는 최소한 500벌이 이상이 돼야지만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내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적인 비용이 순수 500 이상이 나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자영업으로서 씀씀이와 내가 자영업자로 경영자로서의 씀씀이와 내가 직원으로의 씀씀이는 차원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내가 미용실에서 1000만원을 벌었어요. 순이익이 1000만원을 내가 벌었어요.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사람은 욕심에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하지만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씀씀이는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만큼 씀씀이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투자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면 아주 큰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영업자로 생각하면 1,000만 원 보면 와 진짜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또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더 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용실을 살아남기 위한 미래의 비전.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미용실로 성공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 2탄입니다. 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소상공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소상공인들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꿈꾸는 이상이에요. 아닌가요? 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임대료예요. 엄청난 임대료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싶어도 돈 좀 번다 싶으면 건물주가 월세를 막 올리네. 그쵸? 조금만 그 동네가 터졌다 하면 월세로 마구 올려버리네. 심각하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권리금은 고사하고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권리금은 둘째치고 아무도 못 건지고 진짜 쫓겨나는 경우가 부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일해서 가게에서 일하는 비용의 상승 비용보다도 건물값이 상승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미용실 왜 차렸어? 차라리 미용실 차릴 돈으로 아파트나 하나 사지? 상가나 하나 분양받지? 부동산 땅이나 투자를 하지? 미용실에 2, 3억 투자해가지고 뭔 영광이 있다고? 미용실 하나 살리면 최소한 1억 이상 들잖아요. 차라리 그걸로 아파트를 사서 대투자를 하지? 체인점을 2개, 3개, 4개 왜 만들었어 도대체? 체인점 2개, 3개, 4개 만들어가지고 1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한 미용실당 1억 이상 투자했는데 직원이 말썽을 부리네?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가요? 다 한다고 해놓고서 다 판은 다 벌려놨는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사실 지금 굉장히 부지기수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과도한 너무 욕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미용실을 해서 같이 협업하자 이런 세상은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너도 차리고 너도 차리고 너도 차리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미용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또 한 얘기가 있죠.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동업하면 파산한다.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운다. 왜 싸울까요? 동업하면 왜 싸울까요? 서로 간에 욕심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더더군다나 서로 간에 문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사실 서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예전에 어떤 손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를 하는데 계약서가 이만큼이래요. 한 100장도 넘게 나온대요. 계약서가. 왜 이렇게 나오냐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 계약서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뒤탈이 없는 계약서를 문구를 만들어서 계약을 쓰고 나서 같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은 정으로 한다는 얘기는 항상 제가 눈에 얘기했습니다. 사업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로 하는 거라고요. 문서로 했을 때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느냐? 미용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은 앞으로 어떤 미용실로 가야지 꿈꾸는 이상의 미용실을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가 여러분들은 무슨 회사인가요? 커피 회사예요? 네, 커피 회사. 자, 여러분들 혹시 맥도날드, 오늘 여기 우리 가게 앞에도 맥도날드 있어요. 맥도날드 무슨 회사예요? 맥도날드 무슨 회사예요? 뭐 만드는 회사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만드는 회사죠? 둘 다 땡입니다. 둘 다 땡이에요. 무슨 회사인 줄 아세요? 부동산 회사예요. 처음에 스타벅스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매장을 사요. 건물을 사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타벅스를 오픈을 시켜요. 맥도날드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오픈을 해요. 맥도날드 똑같이 매장을 사버려요. 건물을 사요. 그 동네 가장 유명한 데에다가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맥도날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남는 2층, 3층, 4층 공간은 뭐를 해요? 임대를 줘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뭘 해요? 그 건물의 비용의 이자 비용을 지출을 해요.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수익을 나는 비용이 더 클까요? 부동산 값어치가 상승해서 나오는 비용이 더 클까요? 부동산에서 상승해서 돈을 버는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요지에, 정말 요지에 있는 땅을 건물을 사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 성신여대에 휴대폰 회사가 있었어요. 휴대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그 대로변에 한 달 세가 1,000만원씩 나가요. 한 달 세가 1,000만원씩 나가는데 세만 1,000만원씩 나가는데 직원은 한 4-5명씩 써요. 길거리에 막 손님, 로드 손님 막 끌어들이는 그런 손님들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요. 그 사람들한테 월급 많이 줘요. 한 200-300씩 줘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대의 휴대폰을 오픈을 시켜야 될까요? 한 달에 70에서 100대 이상을 오픈을 시켜야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근데 휴대폰을 70대에서 100대 정도에 가입시키는 게 이게 쉬운 말이냐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주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장사예요. 건물주와 짜고 좀 안 좋은 얘기죠. 뭐예요? 건물주와 짜고 건물을 사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싹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싹 내보내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리고 휴대폰 회사가 들어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권리금 받고 팔아먹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건물주도 건물이 가격이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건물도 팔아먹어요. 양도세 50%? 내도 돼요. 양도세 50%를 내도 충분히 타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순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왜? 건물을 투자를 해서 공사 비용? 내가 건물을 사서 내가 리모델링하는 공사 비용이 있어요. 요거 지출로 다 감면받아요. 거기 50%예요. 거기 순이익이 50%예요. 지출이 있으면 지출의 비용에 대해서 다 감면되니까. 바로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커피숍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커피숍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 있었어요. 뭐뭐 베네 커피숍이 있었죠? 그쵸? 그리고 뭐뭐 탐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 할리스가 있었어요.
자, 이런 커피 회사들이 처음에는 한 집안 소속이었어요. 한 집안 소속. 근데 서로 다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미용실에 뭐뭐 벨레 커피숍은 뭘 했어요? 체인점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커피숍 체인점 프랜차이즈 넘버 원. 그리고 한 매장은 뭐뭐 탐스 커피숍은요, 뭐를 했어요? 커피 장사를 한 게 아니고요, 건물을 샀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해서 건물을 사서 그 직영에 있는 밑에다가 커피숍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 층만 있을까요? 2층, 3층은요 다 임대를 줘버려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내가 주업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내가 소속을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경영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건물이 한두 푼이에요? 자, 모든 그런 매장들이 자기 돈 가지고 건물을 살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돈 가지고 건물 사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1%도 안 돼요. 다 뭘로 해요? 은행 대출 받아서 합니다. 남의 돈 가지고 건물을 사요. 자, 그러면 우리 미용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바로 미용실도 이제는 앞으로는 법인회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요즘은 대출이 안 돼요. 30% 대출 해주면 3천만 원, 5천만 원 받기도 요즘은 힘들어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돈을 서로 꺼주기 바빠요. 요즘 대출을 나라에서 워낙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엄청난 대출을 마구마구 해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법인은 예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지만 법인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단돈 5천 원만 가지고도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예전에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서로 정으로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n분의 1 투자해서 미용실 오픈하자.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죽을 때까지 같이 미용실 할 거야. 그래, 좋은 마음을 하자. 근데 이 사람은 손님이 받고 이 사람은 손님이 없어. 이런 뭐 하면서 네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손님이 많으니까 네가 월급 많이 가지고 짜서 뭐 그러면서 이쪽은 손님이 없으니까 매출이 온다니까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문제였다는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계약서를 써서 문제 제기가 없을 정도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협업을 해서 서로가 출자를 같이 진행을 하고 나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법인회사를 준해서 뭐예요? 각자의 출자금을 통해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은행이나 뭐런 다른 데에 투자를 받아서 건물을 사야겠죠. 그 대신에 목적은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뭘까요? 커피숍은 뭘 해야 돼요?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밥집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럼 미용실은 뭐가 나야 돼요? 머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야지만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간의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의 응대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손님을 토킹을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또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좋아, 이 사람은 뭐가 좋아, 그 분야를 특출나게 키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법인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1순위를 해야 될 게 바로 교육산업이라는 거예요. 교육산업을 해야지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그 교육 산업을 해야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교육 산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월등히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법인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철저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철저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미용실 사업이 아닌 부동산 사업으로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미용실이 잘 돼요. 하나만 오픈할까요? 아니죠. 또 하나 오픈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오픈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오픈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미용실 아까 얘기했던 커피숍들이 지금 그 뭐뭐 베네카 커피숍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망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뭐뭐 탐스 그 커피숍 어때요? 아직도 건재해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자산의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망하지도 않으면서 자산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커피 판매하는 수준은 똑같아요. 커피숍에서 버는 수준은 똑같아요.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는 거보다 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올라야지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용실로만 죽었다 깨나도 돈을 벌어도 내가 10억 이상을 만지지는 못해요.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10억 이상도 더 너끈히 더 내가 만질 수 있다는 얘기죠. 10억이 뭐겠습니까? 제품으로서도 10억 이상을 만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으로서도 10억, 100억도 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교육사용 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대박인데요? 유통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는 미용은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부동산의 사업에 투자를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머리 만지는 사람은 현재 미용실 하죠, 아카데미 하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부동산 산업이에요. 우리 MMS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예요? 부동산 산업입니다. 부동산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제가 서글을 푼 게 있어요. 여기 왕십리에서 아파트를 매매를 하는데 입주금이 7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단 2년 만에 지금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2억, 13억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용실에서 아무리 내가 연봉 1억을 벌어도 1년 만에 벌 수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요. 2년이면 2억을 번다지만 사실 그게 다 내 거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지출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내가 출자한 것만큼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겠죠. 뭐 10년 미만은 10년이 내가 거기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50% 이상은 내야 되지만,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내가 죽으라고 일해다 지금 앞으로 세계가 계속 죽으라고 일해도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돈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들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구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의 미용실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잘하는 미용사들이 서로 협업해서 뭉쳐서 이 사람들이 미용실을 각자 차리는 미용실을 만드는 게 아닌 하나의 미용실을 만들어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법무사한테 통해서 법무사를 통한 계약서를 정확하게 써서 이 사람이 이탈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하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미용실에 오래 근무할수록 고객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꾸 미용실 매장을 자꾸 옮기면 옮길수록 나의 고객의 이탈의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뭉쳐서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신기한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시세의 요금도 점점점 상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게 아닌 가게가 장되면 잘될수록 공급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 미용실 머리는 정말 잘해. 손님도 정말 많아. 오래 했으니까 단골 손님도 엄청나게 많아. 야, 저 미용실 진짜 잘 돼. 사람은 뭐죠? 기대심리라는 게 있죠? 저 미용실 잘 되니까 나도 저기 가서 머리 좀 해봐야지. 이런 기대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출을 점점점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점점점 상승이 되고,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 동시에 매출은 점점점 많아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야? 미용실 잘 되지. 미용실 잘 되면 뭐예요? 유통도 잘 돼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청소하랴, 빨래하랴, 로또 개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서로 분업해서 하려면 일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죠. 뭘 해요? 강의를 하러 다녀야죠.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워라밸을 하셔야죠. 놀러 다니셔야죠. 생각이,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짧아도 너무 많이 짧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용실 차릴 돈으로 아파트 사, 갭 투자해. 저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5천만 원만 갖고 저도 갭 투자 할 수 있잖아요. 세금 많이 내죠. 죄송한 얘기지만 요건 정권 지나면 풀리겠죠. 그 갭 투자해서 돈 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용실 하나 투자하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막 투자하는데 체인점 막 내고 있어요. 근데 다 잘 될까요?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만 잘 돼요.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만 잘 돼요. 다른 미용실은 안 돼요. 이쪽 벌어서 다른 쪽 메꿔놓기 바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 투자해봐요. 1억, 2억, 3억 오르는 건 순식간이죠. 그게 더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용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래의 비전은 교육산업과 유통산업이에요. 거기 바로 플러스 뭐예요? 부동산업입니다. 앞으로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교육산업을 통해서 사람을 뭉쳐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미용실에 같이 출자를 해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를 통해서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에서 이자를 갚고 대출을 한 거에서 갚는 조건으로 계속 지출을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내 거가 되잖아요. 그게 내 거가 돼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동산을 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또 키우는 거죠. 당연히 임대료는 분명히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은행에 대한 대출 비용도 사실 많이 갚을 수 있는 조건은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미용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과 교육산업과 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미용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나만 할까요? 아니요. 자식 세대까지 다 물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대기업처럼 5천만 원 투자해서 1조 3천억 벌자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요즘에는 그게 안 되지만 저희같이 작은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돈을 한번 벌어보자는 얘기죠. 아셨죠? 앞으로 미용 산업은 무슨 산업이다? 부동산 산업이다. 한번 밀고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